여기 한 미국 여성의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을 참전한 이야기를 들었던 추억으로 한국에 놀러오게 되었다가 우연히 방문한 병원이 깜짝 놀랄 만한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그녀가 놀랐을 만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윌로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정말 엄청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정말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K-팝이나 그런 노래들을 가끔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좋은 나라일 줄은 몰랐습니다. K-팝은 소수의 부유층만 듣는 노래라고도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바로 저의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제 할아버지 윌리엄은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이랍니다.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국을 떠올리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온통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였다고 하셨죠. 사람들은 모두 헐벗고 굶주렸고 할아버지가 가끔 주는 간식거리에 동네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달려 나왔다고 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들을 돌봐주기도 했다시면서 정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죠. 정훈이라는 중학생 정도의 아이가 정말 착하고 괜찮았다면서 그에게 영어를 알려주었던 추억을 회상하시기도 했어요. 전쟁 중에 할아버지의 전우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다면서 슬퍼하셨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요. 모든 것은 불이 타고 폭탄을 맞아 부서졌으며 남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가족들을 잃었고 불행할 것 같다고요. 정말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한국이 너무 궁금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죠.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은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였어요. 저는 차량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골절이 된 상태였는데요. 깁스를 하고서 누워있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발목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찍은 브이로그 덕분이었죠. 그런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날이 바로 어제였다는 말이었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국은 낙후된 시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유튜브 영상 속의 병원이 한국의 병원이고 그 의료 시스템은 미국에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요. 저도 응급실에 와서 수술을 했지만 긴급 환자가 많다면서 수술 대기를 꽤나 오래 했었죠. 저렇게 예약도 하지 않고 구급차를 무료로 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병원비도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작은 수술이라도 한국 돈으로 1,000만 원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무려 100만 원 되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 때문이었죠. 그리고 물리치료까지 여러 번 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영상 속의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물리치료를 자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한국인이라면 이러한 치료를 바로바로 잘 받아서 모두 어려 보이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느껴졌죠. 미국의 병원 시스템보다 훨씬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갈 한국 여행이었지만 겸사겸사 한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숙소를 선택하는데도 놀랐는데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어요. 어느 숙소를 선택해도 주변은 모두 번화가였고 큰 건물로 가득했어요. 자동차도 굉장히 많고 밤사진까지 불빛이 밝은 모습이라 더 궁금해졌어요. 다리에 깁스를 풀고 조금씩 걸을 수 있을 때에 저는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은 오래 걷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빨리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말괄량이라서 이러한 통증이야 제 의지를 막을 수 없었죠. 비행기에서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크고 깨끗한 공항은 처음 봤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셔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한국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복구하려면 100년이 모자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 굉장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실이 너무 미안했죠.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내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선 병원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웠어요. 건물의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마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온 것 같았죠. 내부로 들어가니 더 놀랐는데요. 환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고 거대한 TV도 있었죠.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들도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정말 편하게 있었죠.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조금 기다리니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녀의 안내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젊은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저에게 상담을 해주셨죠. 꼼꼼하게 저의 다리 상태를 체크하시고 불편한 곳이나 특별히 아픈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면서 진료를 해주셨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시고 표정도 밝으셔서 무섭기만 하던 병원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서 저에게 쉬운 말로 저의 상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안도를 하게 해주셨죠. 미국에서는 물리치료가 비싸고 진료받기가 어려워서 한국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꼭 받는 것이 좋다면서 저의 스케줄에 맞춰서 예약을 해주셨어요. 붓기가 조금 남아있어서 붓기가 빠지는 먹는 약도 처방해 주시고 바르는 약까지 주셨죠.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진료를 받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도 되었죠.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고 약까지 받았음에도 정말 상상하지 못한 금액만을 지불했어요. 미국에서는 약 하나만 사 먹지도 못할 만큼의 금액만 나왔기 때문이죠.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저의 병을 설명해 주시고 예약을 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비용은 정말 깜짝 놀랄만 했죠. 한국에 놀러와서 미국에서 사용할 병원 치료비만 아껴도 실컷 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맞았어요. 부유하지 않아도 이러한 진료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병원에서 만난 미국인이나 외국인들도 모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만난 란다 아주머니도 그런 말을 했어요. 란다 아주머니가 먼저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거셔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아들과 한국의 목욕탕과 사우나에 갔다가 아들이 중이염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했어요. 미국의 진료 시스템을 생각하고 한국의 병원을 찾아왔는데 곧바로 진료를 해주고 진료비도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랐다고요. 미국이었으면 꼭 참았을 텐데 주변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병원을 너무 좋아하길래 큰 마음을 먹고 와봤더니 정말 천지 차이라고 했어요. 저도 너무 맞는 말이라고 저의 사연을 말해주었죠. 미국에서 쓸 병원비를 아껴서 한국으로 놀러오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요. 그리고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택시와 지하철 그리고 버스는 정말 엄청나다는 걸요. 한국에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구경을 다녔는데요. 지하철만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지하철 비용도 정말 놀랐는데요. 무려 $1 수준이었죠. 미국에서의 지하철은 $2도 넘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일회권 같은 티켓도 없고 교통카드 방식으로 다녀서 너무 최신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놀랄 일들만 가득했죠. 젊은 사람에게는 영어로 길을 물어봐도 모두 친절하게 영어로 대답을 해줬고요. 직접 표지판을 가리키며 따라와 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정말 원하는 목적지에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언어가 쓰여져 있는 나라에서 제가 척척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경복궁도 구경하고 예쁜 벚꽃도 보았어요. 한복을 빌려 입어보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은 모두가 깔끔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모두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 다니고 남자들은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는 떨어진 동전을 줍지 못할 정도로 비만인 사람이 많은데 한국인들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생전에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진 속의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모습인데 그 어디에서도 저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늘에서 놀라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한국을 모셔오지 않았던 것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작은 꿈은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친절한 곳이 가장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그리워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여행 동안 이렇게 친절하고 젠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줄은 몰랐어요. 미국에서 이것저것 사고를 많이 당해서 병원에 갈 일이 정말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이나 도시 그리고 대중교통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저는 병원이 너무 좋았어요. 조만간 치질로 고생하고 계시는 엄마도 모셔갈 생각이에요. 저는 엄마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앞으로 또 한국에 가서 한국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